Gemini said. $87. 이것은 오늘 아침 솟구친 브렌트유 1배럴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품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뿐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켜면 주류 언론들은 무엇을 떠들고 있습니까? 그들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수치를 분석하며 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10,000개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실업률이 0.1% 올랐는지 내렸는지, 혹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6월이나 7월에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 침을 튀기며 열띠게 토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금융 카부키 공연입니다. 앵커들이 웃으며 경제 연착륙을 논하는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에너지 동맥이 실시간으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깬 오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블랙스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군사작전의 빅퓨리가 촉발한 이 사태로 인해 카타르는 전투가 멈출 때까지 하루 18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복합 기업 중 하나인 머스크는 극도의 군사적 위험을 이유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컨테이너선 운항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배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17%를 움직이는 머스크가 무역 항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의 조치가 아닙니다. 보험사들조차 경로 보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위험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글로벌 물류 제국의 완전한 항복 선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잔혹한 수학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이자 해상으로 거래되는 원유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20%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적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현대 산업 문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처참하게 붕괴하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선 그 자체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0%가 아시아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JP 모건이 경고한 3일 뒤에 혼돈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공장들을 돌리는 피와 살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 남은 원유 저장량은 단 이틀치에 불과합니다. 쿠웨이트는 13일, 베트남은 15일, 인도네시아는 20일 버틸 수 있는 물량뿐입니다. 반면 인도는 74일, 중국과 한국은 약 200일의 여유가 있지만 사태가 3일을 넘어가면 저장 탱크가 꽉 차버린 걸프만 산유국들은 유정을 강제로 폐쇄해야만 합니다. 한번 유정을 닫으면 다시 가동하는 데 수주일이 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완전한 질식사를 의미합니다. JP 모건을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은 이 끔찍한 현실을 대중매체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거액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조용히 국제시장 정보 데이터를 보내며 다가올 부의 대이동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류 언론이 대중에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속였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주식 거래 화면에 떠 있는 은 가격을 보십시오. 은은 현재 1온스당 82달러 46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숫자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입니다. 알고리즘의 바다 위를 부드럽게 떠다니는 여느 일반적인 원자재 가격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82달러라는 가격표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뜬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수학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의 숫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넥타이를 맨 전문가들은 이것이 투자 조언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국이 여러분에게 고용지표나 쳐다보라고 지시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금융 범죄 현장에 대한 법의학적 부검입니다. Gemini said. 주류 경제학자들과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은 은을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전자신호나 엑셀 파일의 데이터 조각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은 결코 알고리즘의 마법이나 금융공학의 속임수를 통해 허공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 1온스를 얻기 위해서는 지구의 단단한 지각을 깊숙이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내고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은 입자를 분리해내기 위해 쓰이는 광산용 덤프트럭들의 타이어 높이만 해도 일반적인 2층 집과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 괴물들은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따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고밀도의 화석 연료, 즉 디젤 연료만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거대한 디젤 굴착기를 24시간 내내 멈춤 없이 가동해야 하며 수백만 톤의 광석을 잘게 분쇄하고 엄청난 열과 전기를 요구하는 복잡한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막대한 전기가 정련소의 용광로를 밤낮 없이 끓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순도 높은 은괴 하나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제된 은을 대형 트럭과 기차, 거대한 화물선에 실어 대륙과 대양을 가로질러 운송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물리적 과정,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광산의 모든 단계가 오직 단 하나의 자원을 끝없이 소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곧 석유를 의미하며 오늘 아침 87달러를 무참히 돌파해버린 바로 그 브렌트유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 가격이 석유 가격과 절대적으로 동기화될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물리적 법칙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하는 잔혹한 수학 공식을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1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을 때 광산에서 은 1온스를 채굴하는 데 드는 평균 에너지 비용은 대략 8달러에서 12달러 사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모든 분석 모델과 종이 선물 계약에 반영되어 있던 기본적인 비용 구조, 즉 시장의 기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70달러의 평온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브렌트유는 87달러를 넘어 91달러를 돌파하고 나아가 100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유가 100달러를 돌파한다면 광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차단된 지금, 이것은 단순한 비관적 예측이 아니라 다가올 명백한 기정사실입니다. 원유가 100달러에 도달하는 순간 은 1온스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비용은 순식간에 15달러에서 18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비용이 단숨에 2배 가까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과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발생했던 지정학적 에너지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국제 유가가 1배럴당 120달러까지 폭등했을 때 전 세계의 광산 기업들은 은 1온스를 지하에서 캐내는 데만 무려 25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송비, 천정부지로 치솟는 해상보험료, 그리고 극심한 시장 변동성을 보상받기 위해 광산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요구하는 추가적인 마진까지 모두 더해지면 실물 은을 땅속에서 꺼내어 안전한 금고까지 가져오는 총 물리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팽창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이 말하고 있는 종이은 가격 82달러 46센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물 은을 파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자체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화면 속의 숫자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평온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망가진 시장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이자 수학적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실물시장의 무자비한 물리학은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정책이나 고용지표 따위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광산의 기계를 돌려야 하는 전 세계 광산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이 무서운 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사실을 언론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채굴 생산 비용의 붕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은 공급을 멈추는 순간 수조 달러 규모로 얽혀있는 뉴욕의 선물 시장이 즉각적으로 붕괴하고 남은 실물 은을 차지하기 위한 기관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20년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로 인해 석유 수요가 급감하고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추락했을 때 광산의 채굴 에너지 비용 역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덕분에 서구 금융권은 종이는 가격을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7일 현재 모든 거시적 상황은 정확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장에 긴급하게 풀 수 있는 전략 비축유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의 생산 여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210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우회 해운 항로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목줄이며 지금 그 목줄이 잔인하게 조여진 것입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실물은의 새로운 공급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채굴 기업들은 미친 듯이 오르는 디젤 가격 앞에서 광산 가동을 포기하거나 파산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갓 채굴된 은을 종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시장에 넘겨야만 하는 가혹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82달러는 진짜 실물이 거래되는 가혹한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곧 영원히 사라질 멸종 위기의 숫자일 뿐입니다. 이제 공급의 위기를 옥죄는 반대편 턱, 즉 폭발적인 수요의 모순과 군산복합체에 소름 끼치는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들과 게으른 언론 매체들은 경제 위기가 오고 공장 가동이 둔화되면은 은의 산업적 수요 역시 당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면은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얄팍한 1차원적 경제학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통제불능의 변수는 이 순진한 논리를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현대전의 상징이자 오늘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빽빽하게 배치된 군함들에 장착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무기 단 한 발을 제작하는 데에는 무려 13kg의 순은이 들어갑니다. 왜 하필 금이나 동이 아니라 은이어야만 할까요? 은은 지구상에서 알려진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전도율이 높고 부식되지 않으며 대기권을 가르고 날아가는 극도의 마찰열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미사일 내부의 초정밀 전자기기 기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무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10년이나 20년 뒤에 뜯어내어 제한적으로나마 재활용이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 미사일 내부에 장착된 13kg의 은 역시 허공에서 산화되어 영원히 증발해버립니다. 전쟁 무기에 쓰인 은은 말 그대로 두 번 다시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완벽하게 불타 없어지는 일회용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비단 토마호크 미사일 단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작전명 에픽 퓨리를 수행하며 중동의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최첨단 군사 무인기, 인공위성, 스마트 폭탄, 전자전 통신 장비, 레이더 방공 시스템, 그리고 보병들의 야간 투시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대 군사 무기 체계는 막대한 양의 은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킵니다. 가장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은 국방부와 방위산업체라는 거대한 괴물은 은의 가격표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은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를 찾거나 생산을 줄이겠지만 국방부는 은 가격이 1온스당 82달러이든 200달러이든 300달러이든 괴념치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 안보와 전쟁 승리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당장 오늘 만들어야만 하고 시장에 남은 실물은의 가격이 얼마가 매겨지든 백지수표를 내밀며 모조리 쓸어 담을 것입니다. 가격에 둔감한 이 거대한 수요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맞아 완전히 고삐가 풀린 상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끝없는 탐욕의 군사적 수요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절망적인 채굴 생산량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은 광산의 총 생산량은 매년 8억 3천만 온스 근처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디젤 가격 폭등으로 새로운 광산을 파는 것은 이제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가치가 폭락하는 종이화폐를 피해 도망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모두 합친 전 세계의 은총 수요는 이미 매년 10억 온스를 가볍게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매년 2억 온스에 달하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적자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광산에서 새로 캐내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이 소비되면서도 이 위태로운 시장이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 선조들이 수천 년에 걸쳐 땀 흘려 캐내어 땅 위 창고에 쌓아두었던 지상 비축 물량, 그리고 낡은 은수저를 녹이는 재활용, 상장지수펀드의 금고를 조금씩 헐어서 이 끔찍한 적자 숫자를 간신히 메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한정 퍼낼 수 있는 요술램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의 부족분을 조용히 메워주던 지상의 잉여 은재고는 이제 그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은시장의 목을 조르고 있는 죽음의 양방향 덫입니다. 디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공급의 숨통은 끊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불길과 산업계의 탐욕 속에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광산 기업이 은을 더 캘 수도 없고 방위산업체가 은 소비를 멈출 수도 없는 이 거대한 불균형의 압력밥솥은 조만간 코맥스라는 종이시장의 붕괴와 함께 끔찍한 굉음을 내며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왜 텔레비전 화면에 은 가격이 치솟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척하며 여러분을 속이는지 그 기만적인 파생상품 시장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즉 코맥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종이은 거래의 본거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진짜 실물은 이 오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단지 실물은을 소유하고 있다는 영수증, 즉 종이 계약서를 사고 파는 거대한 카지노일 뿐입니다. 코맥스의 가격 결정 구조는 오직 극소수의 계약자만이 실제로 은배송을 요구할 것이라는 아슬아슬한 부분, 지불 준비금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실물 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현금으로 차익만을 챙기고 떠나는 투기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금고에 있는 실제 은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많은 종이 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종이은과 실물은의 비율, 즉 레버리지 비율은 최소 100대 1에서 최대 250대 1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코맥스 금고에 있는 진짜 은일 온스당,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100장에서 250장의 가짜 종이 권리증이 시장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모두가 종이 노름을 즐기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기극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전 세계 원유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히고 브렌트유가 87달러를 폭력적으로 돌파하는 위기가 발생하면 그 밑바닥에서는 전혀 다른 끔찍한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마진콜, 즉 증거금 부족 사태입니다.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들은 파생 상품과 스왑 거래를 통해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얽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처럼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솟구치면 이들은 즉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라는 마진콜 압박을 받습니다.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산 중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것들부터 무자비하게 내답합니다. 국채, 우량주, 그리고 바로 종이금과 종이은 계약서가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은 가격이 논리적으로는 폭등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며칠 동안은 오히려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은 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에너지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피비린내에 나는 손실을 덮기 위해 당장의 현금이 미친 듯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은의 투매 현상은 불과 몇 시간 혹은 길어야 하루 이틀 지속되는 일시적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기관들의 현금 확보가 끝나고 초기 유동성 위기가 지나가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름값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금요일 오후까지 현금을 구하기 위해 종이은 계약을 내던지던 그 똑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실물은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코맥스 금고의 문을 두드렸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은 참혹합니다. 한때 1억 2천만 온스에 달했던 코맥스의 실물은 재고는 이미 8천만 온스 이하로 곤두박질치며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50명의 종이증서 보유자들이 단 하나의 은화 1온스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목을 조르는 역사적인 뱅크런이 임박했습니다. 실물로는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돌려 허공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뉴욕 시장이 열리면 코맥스는 자신들이 약속한 은을 도저히 배송할 수 없다는 파산 선고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82달러라는 종이 가격은 실물 금고가 텅 비어버리는 순간 영원히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유일한 탈출구인 거시경제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일시적 공급망 교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은 죽어버리고 물가만 미친 듯이 폭발하는 가장 끔찍한 경제적 악몽,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심연으로의 구조적 추락입니다. 1973년 오펙이 서방 국가들을 향해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원유 가격은 단 몇 달 만에 1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나 치솟았습니다. 서구 세계는 값싼 에너지가 종이 화폐 시스템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로 치솟았고 달러의 구매력은 불과 몇 년 만에 30%나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실물 금과 은은 불을 보존하는 유일한 구명정이었습니다. 특히 은 가격은 1달러 50센트에서 10년도 안 되어 50달러까지 폭등하며 무려 33배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가 끊긴 텅 빈 종이 화폐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역사의 냉혹한 증명입니다. 2026년 3월 7일 현재의 상황은 1973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참혹합니다. 당시의 글로벌 부채는 수십억 달러 단위였지만 지금 통제불능의 금융 시스템이 짊어진 부채는 수백조 달러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은 서방의 붕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철저하게 대비해 왔습니다. 세계금협회의 최신 데이터가 이 무서운 진실을 증명합니다. 동양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수천 톤의 실물금과 은을 시장에서 조용히 싹쓸이했습니다. 중국의 공식금 보유량은 2200톤으로 발표되었지만 국영 기업들의 비밀 매입을 합치면 실제로는 4000톤에서 6000톤에 육박할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500톤에 불과했던 금을 2,300톤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거대한 동양의 국가들은 미국 국채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에너지와 원자재가 실물 금과 은으로만 가격이 매겨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산을 미친 듯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우회하여 실물 자산을 매집하는 이 거대한 흐름은 결국 수조 달러의 가짜 돈을 인쇄해온 미국 본토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역류시킬 것입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면 시장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명백한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가 문을 열고 아시아의 거대 자본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라는 지정학적 충격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피비린내 나는 실물 확보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코맥스의 82달러는 결코 실물 은을 살 수 있는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주요 귀금속 딜러들에게 실물 은화를 사려면 이미 1온스당 6달러에서 8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주어야 합니다. 실물은의 진짜 가격은 이미 89달러에서 90달러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원유가 끊기고 물류가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대형 기관들이 완전히 깨닫는 월요일이 되면 이 프리미엄은 12달러, 15달러, 심지어 20달러 이상으로 대폭발할 것입니다. 과거 2020년 3월 전염병 사태나 2023년 은행 위기 때마다 우리는 딜러들의 금고가 텅 비고 프리미엄이 폭등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끝까지 종이 가격을 맹신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엄청난 웃돈을 주거나 아예 실물을 구하지 못해 파멸했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저절로 실물 금속으로 변하는 기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류 언론이 몇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떠들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지금 JP모건이 은밀하게 경고한 72 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관의 매수세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펜션 펀드들이 하드에셋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시작하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밀려 영원히 시장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코맥스가 배송 불능을 선언하고 딜러들의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종이 가격이 물리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전에 당신의 손에 만져지는 진짜 자산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다가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가족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지침입니다.